상황학습. 상황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보 수업에서 학생들이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의 개념을 모두 배웠어요. 시험을 보면 정의도 잘 써. 그런데 어느 날 컴퓨터실에서 한 학생이 말해요. 선생님, 이 컴퓨터만 인터넷이 안 돼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원인을 찾아보라고 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IP 주소도 배웠고 게이트웨이도 배웠는데 말이죠. 상황학습에서는 그 이유를 지식을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과 분리하여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사용하면서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학습에서는 학습자에게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맥락화된 실제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사가 이렇게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컴퓨터실에서 30대의 컴퓨터 가운데 5대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의 네트워크 관리팀이라고 생각하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볼까요? 이제 학생들은 실제 네트워크 관리자가 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요. 한 학생은 랜선을 확인하고 다른 학생은 IP 주소를 확인해요. 또 다른 학생은 게이트웨이를 확인합니다. 이 컴퓨터만 IP 주소 대역이 다른데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도 확인해보자. 게이트웨이가 잘못 설정된 것 같은데 이제 학생에게 IP 주소와 게이트웨이는 시험을 위해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상황학습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제를 제공해야 할까요? 상황학습에서는 미시적 수준, 거시적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미시적 수준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관한 다양한 작은 사례와 맥락을 제공해요. IP 주소가 잘못된 경우도 경험하고 게이트웨이가 잘못된 경우도 경험하고 케이블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 상황을 경험하게 할까요? 하나의 지식을 특정한 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같은 지식을 사용해 봄으로써 학생은 다른 상황에서도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 거시적 수준에서는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히 복잡한 맥락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IP 주소의 오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컴퓨터실의 네트워크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학생은 케이블의 문제인지 IP 주소 문제인지 게이트웨이 문제인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항상 혼자 해결할까요? 그렇지 않죠. 네트워크 관리자도 다른 기술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래머도 다른 개발자와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요. 따라서 상황학습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협동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학생에게 설명하고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비교해요. 우리 팀은 IP 주소부터 확인했어. 우리는 먼저 물리적인 연결 상태부터 확인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생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의미를 공유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성하고 명료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조금 더 확대하면 실천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이어져요. 실천 공동체란 자신의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일을 더 잘 수행하는 방법을 함께 학습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협동학습을 통해서 실제적인 과제를 해결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 이걸
동아리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주변에 그 개개인의 집안에서의 네트워크 문제라던가 아니면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의 네트워크 문제라던가 그런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실천 공동체란 자신의 일에 대한 관심 했고,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개발자들의 개발팀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스타트업 그 창업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초보자는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일까요? 처음 들어온 초보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바로 맡기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전문가가 일하는 모습을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는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 일을 맡겠죠. 조금 익숙해지면 IP 주소를 설정하고 이후에는 네트워크 장애 원인을 분석합니다. 처음에는 공동체의 주변에서 제한적인 활동에 참여하지만 점차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정당한 주변적 참여입니다. 정당한 주변적 참여. 따라서 상황학습에서 학습이란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실천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초보자가 점차 능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자체가 학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사는 학생에게 실제적인 문제만 던져주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학생은 아직 초보자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전문가이자 인지적 코치의 역할을 해야 해요.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사는 바로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인터넷 통신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먼저 물리적인 연결 상태부터 확인해 볼까? 라고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죠.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을 직접 보여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라면 먼저 현재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기 위해 IP 컨피그를 실천해 볼 거야.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되 학생의 능력이 향상되면 이러한 도움을 점차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즉, 교사는 학생이 실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코칭과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피드백 과정입니다. 학생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단순히 정답 여부만 확인하고 수업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서로의 문제 해결 과정을 관찰하고 비교를 해요. 우리 팀은 IP 주소부터 확인했는데 다른 팀은 물리적인 연결부터 확인했네?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었을까? 학생은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 절차를 전문가나 다른 학생의 방법과 비교하고 성찰을 해요. 결국 상황학습은 하나의 생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식은 실제 사용되는 상황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맥락화된 실제적 과제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협동학습을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실천 공동체에 참여하여 정당한 주변적 참여를 통해 초보자에게 점차 능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는 인지적 코치로서 스캐폴딩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시험장에서 떠올릴 핵심 키워드. 문제에서 상황학습이 보이는 순간, 실제적 맥락, 맥락화된 실제적 과제, 실제 생활과 관련된 목적 있는 활동. 두 번째, 학습자 중심의 협동학습, 의미 공유, 아이디어의 반성, 명료화. 3번, 실천 공동체, 공동의 관심과 실제 활동, 지속적인 상호작용. 4번, 정당한 주변적 참여,
주변부의 제한적 참여, 점차 중심적 참여, 초보자에서 능숙한 구성원으로 성장. 5번 교사의 역할은 전문가 인지적 코치, 코칭 스캐폴딩. 6번 피드백, 교사 동료의 수행 관찰을 하고 자신의 사고 과정과 비교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학습 과제의 수준을 묻는다면 미시적 수준, 거시적 수준. 그리고 한 문장으로 만약에 인출을 하게 된다면 실제적인 맥락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초보자가 점차 전문가로 성장한다. 이 문장 하나를 떠올리면 관련된 키워드들이 줄줄이 연결돼서 나올 것 같아요. 실제적인 상황학습은 실제적인 맥락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초보자가 점차 전문가로 성장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